혼돈의 시대, 수많은 영웅이 각축을 벌이던 삼국지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예측조차 어려운 전장의 한복판에서 자신만의 승리 방정식을 기어이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유비에 인해 손권의 굳건함도 빛났지만 유독 조조라는 이름은 그 어떤 강자도 가늠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세를 뒤집고 거듭된 승리를 쟁취하며 난세를 평정해 나갔죠. 그의 찬란한 승리들이 그저 하늘이 내린 운명이나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 덕분이었다고만 생각하셨다면 어쩌면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원리들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의 승리가 단순한 운이나 병력 차이를 넘어선 고도로 설계된 원칙들 덕분이었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리더십을 고민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현대인에게 조조의 전략적 사고방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압도적인 자원 없이도 약점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승리를 쟁취했던 그의 독창적인 방법론에 대한 궁금증,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이 터지면서 한나라는 이미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천하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폐허가 된 황궁은 썩어가는 권력의 상징처럼 비참한 모습을 드러냈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했고 곳곳에서는 군웅들이 저마다의 깃발을 내걸며 난립하는 무법천지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수많은 제후들이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하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숨막히는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었죠. 바로 이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훗날 위나라의 기틀을 다질 조조가 처음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심찬 포부와는 달리 조조는 초기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여러 차례 맛보게 됩니다.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연합군에 참여했지만 서영과의 싸움에서 대패하며 겨우 목숨을 건졌고 서주에서 도경과 벌인 전투에서도 큰 성과 없이 퇴각해야 했죠. 험난한 전장의 한가운데 그는 홀로 앉아 숱한 밤을 지새우며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곱씹고 과연 이 난세에서 살아남을 길은 무엇일지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흩어져 달아난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무너진 사기를 북돋아 재정비하는 과정은 그에게 엄청난 좌절과 역경으로 다가왔을 테죠. 하지만 조조는 바로 그 좌절의 순간들을 통해 결정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만으로는 이 예측 불가능한 난세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초기 전투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히 싸움 기술을 넘어선 더욱 근본적이고 치밀한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혼돈 속에서 고뇌하고 성장하며 조조는 점차 자신만의 비범한 승리 원칙들을 하나둘씩 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이 있는 지략과 통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혼란스러운 삼국시대의 수많은 장수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독창적인 원리들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범함은 단순히 병사수나 무력의 우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정보전과 심리전의 달인이라는 점에 있었죠. 그는 무작정 칼을 맞대기보다 먼저 적의 내면을 꿰뚫고 전장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교묘한 수를 즐겨 사용했던 겁니다. 조조는 정보 수집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적진 깊숙이 첩자들을 심어놓고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병력 배치, 심지어 지도부의 갈등까지도 낱낱이 파악하려 애썼죠. 단순히 적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는 것을 넘어 적장들의 성격과 약점, 병사들의 사기 상태까지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귀중한 정보들은 조조의 머릿속에서 치밀한 전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도대전에서 조조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온 원소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병력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정면 승부를 택하는 대신 원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사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보급선이었죠.
첩보를 통해 원소군의 군량미가 오소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조조는 과감하게 정예병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한 번의 기습으로 원소군은 보급선을 잃고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과 불안감에 휩싸여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결국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며 원소군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조조는 이처럼 적의 심리를 꿰뚫어 허시를 이용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을 교란하는 데 능했습니다. 때로는 적진의 항복을 유도하는 편지를 몰래 보내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직접 병사들 앞에 나서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닌 섬세하게 설계된 심리전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조조의 비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유연한 사고와 즉흥적인 판단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정된 전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상황은 늘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기 마련이죠.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의 실패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조조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전장의 흐름을 읽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거나 즉석에서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유연함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전략가로 만든 핵심 역량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에게도 뼈아픈 패배는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벽대전이었죠. 강력한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와 촉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조조는 연환계와 화공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대패하고 맙니다. 수많은 병사를 잃고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쳐야 했던 그 순간, 조조는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쓰디쓴 실패를 단순한 패배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의 전략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죠. 적벽대전 이후 조조의 전략은 더욱 정교하고 유연해졌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지도를 펼쳐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발한 전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는 전장에서 조조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사고는 단순히 전술의 변화를 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조조는 결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이를 통해 더욱 강해지는 놀라운 적응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유연함은 복잡한 전장 상황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정해진 교범대로만 움직이는 장수들과는 달리 조조는 때로는 도박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항상 만약에 라는 가정을 두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의 수를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조조는 정보와 심리를 활용하는 예리함, 그리고 변화에 대한 탁월한 유연성으로 난세를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조조는 정보와 심리를 활용하는 예리함, 그리고 변화에 대한 탁월한 유연성으로 난세를 헤쳐나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의 비범함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만으로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조조는 자신의 통찰력을 조직 전체의 힘으로 확장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세 번째 비범한 원리, 바로 긴제 활용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조의 진정한 천재성은 그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었는지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무예가 뛰어난 장수만을 찾지 않았습니다. 순욱처럼 냉철한 판단력으로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는 모사, 곽가처럼 미래를 꿰뚫어보는 해안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참모, 그리고 장료처럼 맹렬한 기세로 전장을 누비는 용맹한 장수까지 그야말로 팔색조 같은 인재들을 한데 모아 조조의 팀을 완성시켰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기 다른 악기들이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율하며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나 과거의 이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재능만을 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적이었던 자들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때로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에게도 중책을 맡겼죠. 이러한 개방적인 리더십은 당대 수많은 인재들이 조조의 휘하로 모여들게 하는 강력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재들을 단순히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의 결정을 수정하는 유연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조조군 전체의 지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그 힘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조는 단순히 인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견고한 군사 및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량미 보급은 물론 병사훈련, 그리고 점령지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죠. 예를 들어 둔전제를 도입하여 병사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스스로 군량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유연한 전략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조조는 이처럼 잘 정비된 시스템 안에서 인재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전략가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밤낮으로 적의 허점을 분석했고 행정가들은 흩어진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물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또한 용맹한 장수들은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전장에서 조조의 지시를 정확하게 실행했죠. 그의 군대는 단순히 숫자의 우위를 넘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조조의 개인적인 천재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그가 잠시 흔들릴 때조차도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조조의 승리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그가 홀로 이뤄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와 심리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재들을 한데 모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엮어낸 탁월한 리더십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종합 예술이었던 셈이죠.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조직의 힘을 통해 난세를 극복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조의 전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난해한 시대 속에서 조조가 자신만의 독보적인 승리 공식을 완성할 수 있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과 그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엮어내는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조조는 신분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죠. 그의 곁에는 순욱처럼 뛰어난 전략을 제시하는 모사부터 곽가처럼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책사, 그리고 장묘와 같은 용맹한 장수까지 그야말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라 불리는 인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는 이 다양한 재능들이 단순한 개인의 역량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량미 보급 체계를 정비하여 대규모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병사 훈련 방식을 표준화하여 일관된 전투력을 유지했죠. 또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 전장에서 얻은 이점을 영구적인 세력 확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조는 각 악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웅장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듯 개개인의 역량이 조직 전체의 힘으로 승화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인재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고 서로 협력하여 더 큰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강력한 조직력을 구축하는 핵심 원리였던 것이죠. 결국 조조의 비범한 승리는 단순히 특정 전술 하나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의 흐름을 읽는 예리한 분석력, 인간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연한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재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는 조직력까지, 이 모든 복합적인 원리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며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그는 마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듯 시대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번영하며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강자로 남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자신만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다단한 경영 문제, 급변하는 시장 상황, 그리고 조직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조조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고대 영웅의 무용담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 해결의 원형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국시대의 풍우나 조조가 혼란 속에서 비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원리들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전쟁사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귀중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조조의 승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 해결의 원리 그 자체였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조의 또 다른 흥미로운 면모들을 더 깊이 파고들거나 삼국시대의 다른 영웅들이 보여준 숨겨진 전략과 리더십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